유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박근혜 시대가 도래하면서 어제 주식시장도 상승으로 화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락이 고민이던 환율도 어제 상승세로 마감이 됐고요. 어제 박근혜 이 당선자 테마주로 분류가 되는 종목군들이 아주 급등세를 펼치면서 어제 상한가 종목 수가 한 30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중에 23개 종목이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종목군들이 가격 잠폭까지 올랐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증시 하락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났는데요.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 15일 연속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또 어제 바클레이즈에서는 이렇게 박근혜 시대가 도래한 것이 증시에는 중립 또는 그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좀 많이 실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역시 미국의 재정 절벽 등 대외 변수에 따른 그런 영향이 증시에는 더 크게 미칠 것이라는 전망들이 더 우세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특히 공화당의 플랜 B 표결이 오늘 한국 시간으로 9시에서 10시경에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주식시장이 흔들릴지 아니면 상승으로 화답을 할지 여부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해외 증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시장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 김보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입니다. 간밤 마감한 뉴욕 증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오늘 저녁에 표결에 붙여질 이른바 플랜 B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면서 관망세가 시장에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플랜 B는 미국의 공화당 하원 측에서 제시한 재정 절벽의 협상의 새로운 안으로 미국 연소득 100만 달러 미만의 가계에 대해서만 우선적으로 부자 감세안을 연장하자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개장 전에 발표가 됐던 미국의 GDP 성장률 3분기가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난 점이 시장의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3대 지수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0.45%의 상승 기록하면서 13,311선 마감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 0.2% 오른 구간에서 마감했는데요. 3,050포인트를 기록했고 S&P 500 지수 역시 상승 마감했습니다. 0.5% 정도 올라간 구간에서 일제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오늘 하루 동안의 움직임을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초중반보다는 마지막에 흐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상승 탄력을 조금 더 키워가면서 고점 라인에서 다우지수가 마감했는데요. 0.5% 가까이 올라섰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에 미친 재료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화당 하원 측에서 현지 시각 오늘 저녁 플랜 B에 대한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결과가 주목이 되고 있는 구간이고요.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고 대체로 좋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할 수 있을 미국의 3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됐는데 지난달에 발표가 됐던 수정치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3.1%가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본다면 제약기업인 머크사의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 실험이 실패했다는 소식이 악재가 되면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움직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종별 등락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업종이 상승한 것으로 현재 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주 1%가 넘는 강세 기록했고 아래쪽으로 경기 민감주 0.5%대의 강세 기록했습니다. 기초소재 업종 역시 1%대 강세 기록한 점 눈에 띄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크게 상승한 다우존스 지수의 종목들을 살펴본다면 금융주 강세 속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2.95%가 올랐고 아래쪽으로 JP 모간 체이스가 그 다음 순으로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머크사가 신약 실험 실패의 악재를 안고서 3%대 낙폭 기록한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에 관한 관망세를 안고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 마감한 증시 영국 쪽이었습니다. 푸치백 지수 0.05%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의 마감 0.05%가 올랐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 0.06% 상승하면서 3,666선에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증시에 미친 재료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럽 증시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이뤄질 플랜 B에 관한 관망세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소폭에서 등락을 하는 그런 보합장이 펼쳐졌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본다면 서코 그룹은 시장의 예상 수준에 부합하는 실적 발표하면서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UBS 같은 경우는 홍콩 금융 당국에서 시장에 관한 조사에 들어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먼저 영국의 푸치백 지수 업종별 등락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치백 지수 업종별 등락입니다. 혼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0.5%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고 아래쪽으로 기술주 역시 0.8%가 올랐습니다. 반면에 하락한 업종 살펴보겠는데요. 경기 민감주와 또 산업재, 기초 산업 섹터에서 0.9%대의 조정이 기록됐습니다. 이어서 독일의 닥스 지수의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업종별 상승이 우세했습니다. 기초 소재 섹터만이 0.2% 조정을 받았고 나머지 업종 등은 골고루 상승을 했는데요. 특히 강세를 보였던 업종을 살펴본다면 이날 장에서 경기 민감주가 0.4% 정도 오른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에서 4%대의 강세를 기록했던 하이델베르크 세멘트사가 오늘 추가적으로 1.5%가 올라가는 긍정적인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락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 기업인 티센그룹프가 1.9% 가까이 밀려났고 아래쪽으로 바스프와 henkel 등의 순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의 종목별 움직임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AC 지수 역시 업종별 혼조 양상을 띄었습니다. 주요 종목들의 움직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카텔 루센트가 최근 계속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주고 있는데요. 장중 한때 프랑스텔레콤의 지분을 매각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3%까지 오르기도 했고 최종적으로는 0.19%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상승한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주인 크레딧 아그리콜이 이날장에서 1.34%가 상승했고 어제장에서 밀려났던 제약기업인 사노피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이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들 한 가지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영향, 일단 미국의 3분기 GDP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점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후에 최고의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플랜 B가 오늘 현재 시각으로 밤에 표결에 붙여지는데요. 결과가 주목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상무부가 한국산 세탁기 관련해서 3개 업체에 관해 덤핑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우 일렉트로닉과 LG전자 그리고 삼성전자 등 한국 3개 가전업체 세탁기에 대해 덤핑 그리고 보조금 판정을 내렸는데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력 주목됩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